10년간 신상을 공개하라는 오늘 재판부의 명령에도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이 곧장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진 않습니다. 법원의 공개 명령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등록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산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출소한 뒤, 그러니까 20년 뒤부터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선 전국 성범죄자들의 이름과 나이, 실제 주소, 최근 사진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SNS, 단톡방 같은 데에 올리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1년 이내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심의를 거치면 곧바로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되지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사이트 등재가 전부고 그마저도 성범죄만 가능합니다. 부산 사건 가해자도 2심에서 강간미수 혐의가 추가되고 나서야 신상공개 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 단계에서 이렇게 신상 공개가 되는데 피고인 단계에서 법원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안 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법적인 미비점을 해결하겠다며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강력범죄 피해 대상이 언제나 여성인 것은 아니고 공개 결정 때마다 논란은 계속됩니다. 고유정이나 정유정처럼 얼굴을 전부 다 가리고 나타나면 공개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의 머그샷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못 받으면 신분증 사진을 쓰는데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때처럼 실물과 다르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너무 과하게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이게 사실은 누구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명분을 좀 이렇게 상실한.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시작된 지 13년째. 국회에는 피의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식별하기 좀 어려운 정도의 사진이 공개된다면은 사실상 이 제도의 의미도 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공개 시기나 공개 방법 이런 것까지 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력 사건 때마다 한풀이성 여론에 휩쓸리기보다는 범죄 예방이란 본래 취지에 맞춰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 정보가 공개된 정유정. 안경을 쓰고 머리를 묶은 모습의 증명사진이 공개되긴 했지만 이후 검찰 송치 과정에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쓴 탓에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CCTV를 통해 보이는 얼굴 윤곽이 더 선명해 보인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정유정의 졸업 앨범 사진도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는데 역시 신상 공개 사진과는 인상이 달라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정유정의 고교 동창마저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만으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언제 찍었는지 얼마나 보정했는지도 모를 증명사진만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냐며 신상 공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정유정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들이 패러디처럼 확산되는 등 논란이 커진 겁니다. 지난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도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나와 신상 공개 이유를 무색하게 했고 작년 말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이기영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상 공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현재 모습이 정확히 담긴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금 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 사진을 경찰이 공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고 이 같은 절차 없이 공개하면 오히려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흉악범 얼굴을 공개할 때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 개정안도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논의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귀가하는 여성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한 남성.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살인 미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항소심에서 피해자 옷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되면서 성폭행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35년형을 구형했지만 사과하지 않는 남성의 뻔뻔함에 국민적 분노가 커진 상황.
한 유튜버가 피고인 사진은 물론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와 과거 전과 기록까지 온라인상에 공개했습니다. 어째서 전과 18범의 범행을 지속할 때까지 사법부는 대체 누굴 위해서 이 를 교화하겠다고 법의 양형을 적용한 것입니까? 해당 영상 조회수는 공개 사흘 만에 500만 회가 넘었고 3만 6천 개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적 제재는 불법이지만 온라인상에는 유튜버를 옹호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글도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피해자는 해당 유튜버에게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무차별 공개가 아닌 합법적인 공개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법적인 그 공개 절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가 제일 크고요. 나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의 예방 차원입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신상 공개의 기준도 모호하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너무 보복 범죄가 예상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제 신상은 다 털려있고 그 사람한테 그냥 너무나도 뻔한 결말인데. 전문가들은 보복 범죄를 예방하는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법을 벗어난 사적 제재가 더 커질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